다네어라는 영국의 한 항공사가 있다. 전세기와 화물기, 여객기 운항뿐 아니라 패키지 휴가 상품까지 운영했는데 이 사업은 1970년대 영국 대중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사건이 일어난 테네리페 섬은 지금도 그렇듯 영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였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중 가장 큰 섬으로 아프리카 서쪽 해안 가까이 위치해 유럽을 떠나지 않고도 따뜻한 기후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관광업은 이 섬의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 섬에 위치한 로데오스 공항은 이미 세계적으로 악명이 있었다. 이곳은 로데오스 공항으로 불리다가 이후 테네리페 공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1977년 민간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불리는 테네리페 공항 충돌 사고가 발생한 곳이었다. 이 사고는 두 대의 보잉 747기가 활주로에서 충돌해 583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참사이다. 사고의 원인은 관제 지시와 조종실 간의 오해 때문으로 밝혀졌는데 섬의 짙은 안개 속에서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로데오스 공항은 해발 약 600m에 있어 날씨 변화가 아주 빈번하고 안개와 구름이 자주 생기기로 유명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곳에는 관제용 레이더가 없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관제사는 조종사들의 보고를 기록하고 그 경로를 종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하곤 했다. 이 방식은 당시 작은 유럽 공항들에서는 흔히 있는 방식이었지만 위치 파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 그렇게 1980년 4월 25일 다네어의 보잉 727에는 경험 많은 조종사들이 탑승해 있었다. 오전 9시 22분 727은 영국 맨체스터 공항을 출발했다. 그리고 오후 1시 14분 짙은 안개 속에서 로데오스 공항에 가까워지자 727은 공항의 관제센터와 교신한다. 이들은 바람 방향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번 활주로 대신 12번 활주로에 착륙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는다. 기장에게는 12번 활주로가 다소 낯설었지만 그의 경험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12번 활주로 접근 절차는 북쪽의 TFN 항행표지를 통과해 FP 항행표지까지 비행한 뒤 바다로 나갔다가 선회하여 활주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방식이었다. 원래 계획도 이와 같았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느린 이베리아 항공 711편이 있었다. 이에 비해 다네어의 727은 훨씬 빨랐고 곧 간격이 좁혀지게 된다. 오후 1시 18분 다네어는 TFN 항행표지를 통과했다고 보고한다. 관제사 카미는 727이 자신의 예상보다 빠르게 통과했음을 깨달았고 곧 이베리아 항공기와 근접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게 된다. 때문에 그는 다네어의 727을 대기 패턴으로 돌려야만 했다. 대기 패턴이란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가 착륙 허가를 기다리면서 비행하는 규칙적인 원형 항로를 말한다. 하지만 이때 12번 활주로를 위한 표준 대기 패턴은 존재하지 않았다. 보통 30번 활주로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대기 패턴은 30번 활주로에 맞춰진 패턴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제사인 카미는 즉석에서 새로운 패턴을 구상했다. FP 항행표지에서 오른쪽으로 나갔다가 바다로 나간 뒤 다시 섬 쪽으로 돌아와 좌회전을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채공하며 대기하다가 이베리아 항공기가 무사히 착륙하게 되면 이후에 727이 활주로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었다. 카미는 구상을 마친 뒤 727과 교신하며 영어로 이렇게 지시했다. 여기에는 아주 작은 오류가 있었다. 그가 말해야 했던 것은 turns to the left였다. 이 말의 의미는 반복적인 좌회전, 즉 왼쪽 방향으로 선회하는 대기 패턴을 뜻했다. 언뜻 들으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는 S가 하나 빠진 turn이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이 작은 오류가 치명적인 함정이 되고 만다. 전자는 왼쪽으로 선회하는 대기 패턴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지금 당장 왼쪽으로 틀어라 라는 즉각적인 명령으로 들릴 수 있었다. 결국 조종사들은 그 짧은 말 한마디를 즉시 좌회전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만다. 조종사들은 단순히 라저, 다네어 1008이라고 응답했다. 당시에는 지시를 반드시 복창하는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시를 확인한 뒤 조종사들은 곧 혼란스러워졌다. 이상한 대기 패턴이네요. 부기장 퍼스가 말했다. 그러게요. 활주로랑 평행도 아니고 기장 휠런이 답했다. 이어서 관제사 카미는 그들에게 고도 1500m까지 하강하라고 지시한다.
카미는 727이 자신이 생각하는 경로로 비행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은 하강을 시작하면서도 지시의 모호함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그가 아까 150으로 진입하라고 했나? 기장이 물었다. 네, 진입이라고 했습니다. 부기장이 답했다. 무언가가 이상했다. 관제사가 말한 대로 진입이라면 FP 항행표지 쪽으로 향해야 했지만 그들은 이미 반대 방향으로 날고 있었다. 심지어 그날은 하필이면 안개가 심한 탓에 시야가 확보되지도 않았다. 불길함을 느낀 기관사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때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상 접근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사실 그들이 좌회전을 한 곳에는 안개에 가려진 산이 있었고 해당 지형을 인식한 경보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당시 해당 비행기에 탑재된 경보 시스템은 현대식 최첨단 시스템보다는 성능이 떨어졌는데 현대식 경보 시스템은 항공기의 위치와 해당 경로를 파악해 위험을 판단하는 방식이지만 이 당시 보잉 727에 장착된 경보 시스템은 전파 고도계를 사용해 항공기의 바로 아래 지역만을 측정할 수 있었다. 때문에 727은 산에 가까워지고 있었음에도 경보 시스템이 늦게 발동되고 만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로에 있던 능선의 최대 고도는 항해하고 있는 비행기의 고도보다 낮았다. 따라서 그 상태 그대로 비행한다고 해도 전혀 충돌할 위험이 없었다. 하지만 끝없는 안개 속에서 위치 인식 능력이 떨어진 조종사들은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 이어서 기장은 즉시 오버슈트라고 선언한다. 이는 복귀를 뜻하는 말로 그는 경로를 이탈해 우회전을 하여 방향을 틀고 만다. 추론하기로는 기장은 관제사가 좌회전이라는 잘못된 지시를 내렸고 그가 실수로 산이 있는 방향으로 비행하게 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장은 경로를 수정해 다시 우회전을 통해 위쪽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727은 우회전 방향으로 나아갔고 이 과정에서 회전으로 인해 고도가 더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간 정말로 경보가 멈추었다. 이 결과가 기장에게는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산에 있는 계곡 부근을 지나면서 일시적으로 경보가 꺼진 것뿐이었다. 그렇게 안개 속에서 위태로운 비행을 하던 727은 그대로 산 능선에 정면으로 충돌한다. 만약 고도를 유지한 채 경로를 계속 나아갔더라면 산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난 충돌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기체는 산산조각 나고 만다. 그렇게 탑승자 146명 전원이 즉사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잔해가 주변 마을까지 흩날렸다고 한다. 공항은 교신 실패 후 비상경보를 울렸고 구조대가 몇 시간 뒤 현장에 도착했지만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후 스페인과 영국은 공동조사에 나섰지만 의견은 갈렸다. 스페인 측은 조종사가 위험 지역에서 안전고도를 지키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고 지시가 모호했다면 확인을 요청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영국 측은 관제사의 모호한 지시가 더 큰 원인이라고 보았다. 설령 의도를 제대로 이해했더라도 안전하게 대기 패턴에 진입할 시간은 부족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레이저 부재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관제사가 항공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1977년의 사고 이후 레이더 설치 권고가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조사단은 결국 기장의 잘못된 판단이 사고를 결정지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위치를 착각해 오른쪽 선회를 선택했고 그것이 산을 향하는 결과를 낳았다. 경보 직후 상승만 했더라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압박감 속에서 내린 판단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 사고 이후 지상 경보가 울리면 무조건 즉시 상승해야 한다는 정책이 강화되었다. 또한 해당 공항에 레이더가 설치되며 시설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1977년 테네리페 참사와 1980년 다네어 727 사고까지 로데우스 공항은 2번의 대형 비극을 겪고서야 안전을 강화했다. 그러나 583명과 146명의 사망.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